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벌써 따뜻한 계절이 찾아왔네요. 저는 결혼 5년 차 여자입니다. 한때는 봄꽃 처녀라는 말처럼 화사했던 때가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에요. 이제는 저도 진정한 아줌마의 길로 들어섰어요. 육아라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네요. 육아하는 시간 짬내서 이 채널을 시청하는데 저희 엄마가 겪었던 일과 이 채널의 주제가 딱 어울려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일찍 결혼한 탓에 양가 부모님 모두 젊은 연세예요. 모르는 분이 본다면 손주가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 하실 거예요. 주변에서는 젊은 할머니라고 칭할 만큼 한창이시니까요. 여전히 고우신 분들이죠. 저와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같은 회사에 다녔어요. 처음에는 그저 공적인 관계로 선을 지키면서 그렇게 지냈죠. 그런데 저희가 확 가까워진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걸 남편이 대신 나서서 도와줬고, 그 일로 인해 남편이 속해 있던 팀에서 남편과 제가 사내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둘 다 괜히 서먹해지고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피해 다녔는데 남편 역시 그런 소문 때문에 저를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신경이 쓰였고 그러다 서서히 감정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처음에는 소문만 무성했던 서먹한 관계였지만 그 소문으로 인해 연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 팀에서는 자기들이 이어준 것 아니냐고 한턱 내라고 장난을 치곤 했죠. 저희는 그 힘들다는 사내 연애를 통해 1년 만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둘 다 같은 직장에 비슷한 학력이라 크게 반대하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견례 때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의 차림을 보고 조금 마음에 들어하지 않기는 했었죠. 하지만 결혼을 반대할 만한 사유는 아니었으니 큰 소리 내지는 못했어요. 실은 남편은 꽤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저희 친정은 평범한 주택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검소한 편이라 치장하는 것에는 돈을 아끼시는 편이시라 그저 단정한 옷 몇 벌이 외출복의 전부였어요. 그에 반대로 시어머니는 꾸미고 치장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셨고 남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 굉장히 예민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상견례 때 시어머니는 한껏 멋을 내고 화려하게 꾸미고 나오셨고 저희 친정엄마는 네이비색의 정장을 입고 나오셨죠. 그런데 친정아빠 차림도 엄마와 다르지 않았어요. 여기까진 괜찮았는데 친정 부모님의 정장 모두 오래전에 사서 여태 입어온 거라 디자인이 요즘 유행과는 조금 맞지 않았던 거예요. 시어머니 눈에는 그게 훤히 보였던 거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친정 집안이 가난한 집이라는 인식을 박아버렸더라고요. 그런데 뭐 가난하지는 않더라도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경제력이니 크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면 시어머니는 엄청난 자랑을 하더군요. 정말 잘 사는 집인 것처럼 말이에요. 나중에 남편이 하는 말로는 남자 쪽이 더 잘 산다는 것을 보여놔야 남편 무시하는 일이 없다고 했다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일부러 조금 오버스럽게 치장하고 나갔던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저나 친정 부모님이나 시어머니의 상견례 때 행동을 마음에 담아두진 않았어요. 물론 결혼식 때까지 시어머니는 시댁이 경제적인 면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음을 은근히 내세우긴 했지만요. 결혼을 엎을 만큼 소란스러운 편은 아니라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곁에서 시어머니 행동을 중재해 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결혼 후 남의 시선을 중시하는 시모 때문에 난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결혼식을 올린 뒤 6개월쯤 뒤 여동생도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때 그 식장에 어찌나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참석을 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이목이 끌어 결혼식 내내 다른 하객들이 시어머니에 대해 수군거리는 통에 여동생이 꽤 곤란했다고 하더라고요. 평범한 하객 차림으로는 맞지 않은 치렁한 드레스에 눈에 띄는 큰 액세서리까지 걸고 갔으니 당연히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 차림이었던 거죠. 나중에 동생이 제게 창피했다고 말하는데 제가 다 미안하더라고요. 또 다른 일화로는 백화점에 갔는데 시어머니는 직원들 시선도 엄청 신경 쓰는 분이라 구경을 하면 뭐라도 하나 꼭 사서 나와야 했어요. 그래서 시모와 딱 한 번 같이 백화점에 갔던 적이 있는데 그날 쓴 금액을 보고 정말 까무러칠 뻔했다니까요. 저는 그런 시모에 대한 고충을 남편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도 혀를 내두르며 시어머니의 과시욕과 허영심 때문에 젊은 시절에 시아버지와 부부싸움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시모가 징글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무력 있는 여자를 극도로 싫어했죠. 어쩌면 그래서 저와 더 잘 맞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 모두 검소함이 몸에 밴 분들이라서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고 돈을 헤프게 쓰는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습관 덕에 대학을 다니던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모으기도 했고 결혼식도 부모님께 부담을 안겨드리지 않을 만큼 적당한 선까지는 제 힘으로 준비했어요. 남편 역시 시아버지를 닮아 경제적 관념이 남달라 관리를 잘한 덕에 양가 부모님께 손을 벌릴 일 또한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 준비가 모두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물이며 혼수며 시어머니가 다 참견을 하는 통에 꽤 골치를 먹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다행히 남편이 강경하게 나서서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어준 덕에 간소하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준비를 하고 식을 올릴 수 있었지만요. 친정 부모님이 남편을 참 예뻐했는데 그 이유도 경제관념이 뚜렷했기 때문이었어요. 그이의 씀씀이와 강단 있는 모습을 매우 좋아하셨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예물과 혼수는 자신이 참견하지 않고 양보했으니 신혼집만큼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달라며 고집을 피우셨어요. 시어머니는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자신의 의견이 묵살된 것이 배가 났는지 벼르고 있다가 신혼집을 가지고 물고 늘어졌던 거예요. 저는 전세로 시작하는 거니 너무 큰 집은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저와는 전혀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차피 자녀 계획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애 생겼다고 이사 갈 것도 아니지 않냐면서 궁상맞게 살지 말라고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동산까지 따라다니며 무조건 30평 넘는 집으로만 보여달라고 어찌나 성화였는지 모릅니다. 둘러보던 차에 시어머니 마음에 드는 집이 한 곳 찾았는데 무조건 그 집을 하라며 다른 집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선택한 집은 방이 4개에 화장실이 2개에 발코니까지 방마다 있는 그런 집이었죠. 당연히 집이야 너무 좋고 쾌적했지만 신혼집으로 정하기에는 부담이 너무도 컸어요. 저만 그렇게 느꼈다면 덜했겠지만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던 탓에 신혼집을 구할 때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큰 다툼까지 일어났었어요. 그 후로는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가 잘 살든 못 살든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며 대신에 자기들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은 일절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었죠. 그때 제가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았다며 며느리가 시엄마를 이기려 든다고 이래서 없는 집 자식은 골치라며 저만 보면 인상을 구기곤 했었어요. 그렇게 초반부터 시어머니와 삐걱대니 나빠진 관계가 조금도 나아질 기미는 없었죠.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어머니는 성에 차지 않아 했고 제가 아끼려는 모습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궁상 맞다며 친정 부모님까지 모욕하기 시작했죠. 한 번은 저희 신혼집에 지나가다 들렀다면서 갑자기 찾아와서는 저를 붙잡아 두고 분풀이를 하는 건지 대놓고 제 험담을 했어요. 아, 어머님, 주말에 저희 집까진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오시기 전에 연락 주셨으면 과일이라도 사다 놓았을 텐데 변변찮은 대접이라 죄송해요. 약속이 있어서 지나가다 잠깐 들렀다. 그래도 자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니. 아휴, 내가 이렇게 궁상맞게 살 줄 알았어. 집이 이게 다 뭐니? 초밥 터져서는. 그러게, 그때 내 말 듣고 그 집으로 정했으면 얼마나 좋아. 내 마음에 드는 곳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어. 그 집도 너무 좋았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천천히 자금 모으면서 조금씩 넓혀 갈게요. 둘 다 경제활동도 하고 있으니까 터무니없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천천히 자금 모아서 언제 넓힌다는 거야. 진짜 돈 쓰는 법을 사돈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렇게 쪼잔하게 쓰는지 모르겠네. 예, 아들 어디 사냐고 물으면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내겠어. 이런 작은 집에서 애 낳고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손주 새끼 고생할 게 눈에 훤하니까 말이야. 물론 아직은 계획이 없지만 그래도 어머님 이 정도 크기 집이면 세 식구 살기에 작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신혼은 다 이렇게 평범한 집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가족 꾸려서 살게 되면 그때 더 넓은 집으로 갈게요. 말은 청산유수구나. 네 돈 쓰는 꼬라지 보면 텄다 텄어. 검소한 걸 넘어서 째째하기 그지없는데. 죽을 때 돈 다 싸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아껴대. 다른 것도 아니고 거처를? 사돈 댁은 이 집 보러는 오셨니? 아니 뭐라고 안 하시니? 하기야 돈 없는 집구석이 보기엔 이 정도 집도 감지덕지겠지. 저희 부모님은 신혼집으로 시작하기 딱 좋다고 하시긴 했어요. 어머님, 그런데 저희 부모님 그렇게까지 가난하지 않으세요. 그저 아껴 사는 게 몸에 밴 분들이라 그렇게 오해하시는 것뿐이세요. 참나, 너도 자존심은 있다 이거니? 부모 가난하단 소리 듣는 건 기분 나쁘다. 뭐 이거야 뭐야? 하여간 없는 것들은 자존심 세우면 손가락질 받는 거야. 부모가 큰 아이 되도록 능력이 되지 않으니 이런 후진집이 좋다는 소리를 하는 거다. 한참을 친정부모님 경제적 능력에 대해 가타부타하고 또 저에게 욕심도 없는 멍청한 애라며 욕을 해대셨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모두 맞벌이로 일하고 있고 자식들도 다 키워 부족함 없이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아빠는 중소기업에 여전히 근무하고 엄마는 의류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죠. 친정아빠는 중소기업이기는 해도 이름만 대면 모르지 않는 곳이라 아무 말씀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의 일에 대해서도 참 불만이 많았어요. 말을 좋게 표현해서 불만이 많다지 실상으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엄마를 엄청 하대했거든요. 여자가 억센 일을 하면 성정이 곱지 못해진다는 험담은 물론 그래봤자 공장장이 아니냐며 무능한 것은 변함없다고 무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은 저희 엄마는 유아옷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자체 공장이에요. 20년을 넘게 운영해 그 부분에서는 탄탄히 자리매김까지 했고 엄마가 직접 디자인 시안부터 짜서 만드는 옷들이라 판매 업체들이 물건을 대달라며 많이 찾아올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엄마가 디자인부터 모든 제조 과정을 참여하기 때문에 정말 바쁘게 일하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시어머니가 엄마를 무시할 때마다 반감이 자꾸 들었고 기분도 몹시 나빠졌어요. 티는 안 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엄마도 아빠도 능력 부분에서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시어머니를 보면 시아버지 덕에 마음 편히 누리며 사는 평범한 주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느꼈어요. 그런 사람이 엄마를 무시하다니 말도 안 되는 거였죠. 하지만 시모의 눈에는 그저 고생만 주구장창하는 가난뱅이 정도였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느끼기엔 친정 집안의 빌런과도 같았어요.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걸로도 모자라 피해까지 주는 상황까지 만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시모가 엄마의 공장에 말도 없이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엄마를 찾아간 이유는 자신의 이웃 지인의 손자에게 선물을 해야 할 일이 있어서였고요. 그날은 엄마는 다 만들어진 옷을 포장하는 공간에서 수량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찾아왔던 거예요. 엄마는 시어머니가 일터에 방문한 것이 처음이기도 해서 공장 바로 옆 작은 사무실로 안내를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엄마의 배려를 거절하고는 본론을 바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포장을 하기 위해 쌓아둔 옷더미에서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을 고르겠다며 그곳을 전부 헤집어 놓고는 엄마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옷더미를 챙겨 휘황이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때 가면서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했던 말은 참으로 기가 찼어요. 머리가 멍청하면 몸이 고생한다더니 딱 사돈이 그 짝이네요. 이 먼지 구더기에서 종이를 어떻게 일하나 몰라? 이래서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나 봐요. 그쵸? 이 옷은 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챙겨갈게요.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에 들어할 사람이 있는지 혹시 모르거든요. 그럼 수고해요. 엄마에게 연락이 와 시모가 공장에 왔었다며 제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시댁에 찾아가 깽판이라도 치고 싶었는데 엄마가 말은 그렇게 해도 찾아와서 옷을 챙겨간 것만도 어느 정도 본인을 인정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고 하며 넘어가라고 했어요. 자존심 강한 분이라 말을 예쁘게 못했던 걸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엄마의 말처럼 시모가 생각해 줄 거라 여기며 꾹 참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는 후에도 시모는 몇 번이나 더 엄마네 공장에 찾아가 무자비로 유아옷을 챙겨왔더군요. 더 화가 나는 것은 판매업체로 나가야 하는 옷에까지 손을 대는 바람에 엄마가 꽤 애를 먹은 적도 있었어요. 정말 100번 양보해서 잘 모르고 그랬을 거라 여기고 넘어간다고 치는 것도 한두 번 아닌가요? 사돈은 심지어 가족끼리는 돈 거래하는 게 아니라며 그 많은 옷을 챙겨간 것도 모자라 엄마의 일을 그르친 적도 있으면서 한 번도 엄마에게 커피 한 잔을 사간 적이 없더군요. 하지만 처음 시모가 엄마의 공장에 찾아갔을 때 제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감정이 격해진 것 때문에 그 후로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주 나중에 알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모른 채로 시댁에 몇 번 안부차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작은 방문은 꼭 닫혀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갈 일이 없으니 둘러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딱 3번째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날도 시댁 작은 방문은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신의 어린 시절 앨범을 보여준다면서 작은 방문을 열었고 저도 기대되는 마음으로 남편의 뒤를 따라 들어갔는데 거기서 유아옷이 한 무더기가 쌓여 있는 겁니다.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시모를 부르며 아이 무슨 애들 옷이 다 있냐고 물었는데 저는 그 옷들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봐도 낯이 익은 옷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옷들 앞에 쪼그려 앉아 택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엄마가 만드는 옷인 겁니다. 엄마는 옷택 안쪽에 꼭 알파벳 D를 2개 적어두었거든요. 그래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옷들을 들고 거실로 가 시모에게 이 옷들은 다 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본 시어머니는 인상을 팍 구기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 옷 다 뭐예요? 왜 이 옷들이 작은 방에 있는 거냐고요? 뭐긴 뭐야. 네 엄마네 공장에서 가지고 온 옷이지.
우리 동네 친구 손주들 입히라고 하려고 챙겨왔는데 원단이 영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줄 수가 있어야지. 처치곤란이라 얼마나 골치가 썩었는지 모른다. 네 엄마는 왜 옷 원단을 저런 싸구려로 쓰니? 공장 운영비가 부족하다니? 아이 마침 차이됐다. 너희가 이따가 가는 길에 의류 수거함에 좀 넣어라. 어머님, 의류 수거함이라니요. 저희 엄마가 어떻게 만든 옷들인데 이렇게 쓰레기 취급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새 옷을요. 저희 엄마가 이 옷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성심을 다하는지 아세요? 너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쳤니? 새 옷이면 뭐해? 원단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한테 그저 골칫거리밖에 안 되는 옷인데. 버르장머리 없기는. 네 손으로 못하겠으면 아들 시키렴. 저는 그런 시모의 말이 너무도 황당했어요. 분노가 차올랐지만 엄마에게 연락을 해 시댁에 공장 옷이 쌓여 있는데 시모가 돈을 주고 구매한 옷이거나 엄마가 챙겨준 옷이 맞느냐고 물었어요. 엄마는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포장실에서 시모가 마구잡이로 챙겨간 옷일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그로 인해 물량이 딸려 판매업체와 약속했던 날짜를 맞추지 못해 곤욕을 치렀다고요.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시모를 향해 소리쳤어요. 그리고 안방에 계셨던 시아버지가 제 큰 목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오시기까지 했고요. 무시하는 것이 습관인 뿐인 줄은 몰랐네요. 어떻게 저희 엄마 공장까지 찾아가서 일까지 방해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머님께서 허락도 받고 오지 않은 그 처사 때문에 피해까지 보셨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곳은 엄마의 부하 직원들도 있는 그런 일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 엄마의 체면은 생각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가, 아니, 제가 이 집에 가족이 맞기는 한 건가요? 내가 미안하구나. 아내를 내가 챙기지 못해 그런 민폐를 끼쳤어. 아니, 넌 당연히 우리 가족이다. 내가 배상을 해준다는 말도 쉽게 할 수가 없다. 직접 안사돈께 연락드려 사과드리마. 그리고 당신 빠른 시일 내에 안사돈 찾아뵙고 사과드려. 진심으로 말이야.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귀에 들렸다간 내 가만 안 둘 줄 알아? 저는 그날 엄마의 공장에서 만든 옷을 챙겨 시아버지에게만 대충 인사를 한 뒤 시댁을 나왔어요. 그리고 엄마에게는 절대 다시는 공장에 시모는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라고 신신당부까지 했어요. 물론 그 옷들도 다시 공장에 가져다 주었고요. 엄마의 수고가 고스란히 담긴 소중한 옷들을 함부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적어도 자식인 제 손으로 처분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나중에 시모가 제게 연락해서는 되바라졌다고 어떻게 시댁에서 며느리가 시부모님보다 큰 소리를 낼 수 있냐고 저를 혼내긴 했지만 돌연 그래도 자신의 처사가 너무 무책임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중적인 시모의 행동에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렇지만 어른이 제게 먼저 사과를 하는데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 그렇게 저와 시모의 둘만의 갈등이 흐지부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뒤 엄마에게도 시어머니가 자신의 무례했던 행동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엄마가 직접 제게 연락해서는 말해주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연락이 와서는 자기에게 사과를 하더라면서 그러니 저도 더는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말고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와 엄마에게 그 일로 사과를 한 이유를 아주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엄마에게 사과를 하며 한번 대접을 하겠다고 날짜까지 잡았던 거예요. 저는 좀 찝찝하긴 했지만 사과를 위해 마련한 자리이니 그 자리에서 무슨 사달이 나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는 이 일이 일단락된 후 회사 업무도 많아지면서 신경 쓸 겨를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대접을 하겠다고 약속을 잡은 날이 되었습니다. 실은 이 일이 있기 전 시댁에 좋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옛날에 샀던 땅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죽은 땅이라고 해서 시아버지가 거저주고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저렴하게 구매했던 땅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곳이 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땅값이 훌쩍 뛴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것을 알고 시부를 닥달해 땅이 값이 오르자마자 홀라당 팔았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좌지우지될 시아버지가 아니지만 시아버지는 시모의 말대로 한 뒤 그 돈을 시모에게 주었던 겁니다. 더 나이를 먹기 전에 경제활동도 해보라며 지원의 의미로 주었던 돈이었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안을 무시한 이유도 다 자기가 돈이 생겨서였던 거였고요. 금액이 커서 그 돈을 시어머니에게 줄 때 시아버지와 함께 은행에 다녀왔는데 그때 은행의 VIP실에서 업무 처리를 해준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날 남편에게 연락해 어찌나 자랑을 했는지 저에게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경험을 떠올리며 꿍꿍이를 꾸몄던 거예요. 엄마에게 사과하며 식사 대접을 하겠다며 약속을 잡은 이유도 다 그 꿍꿍이 때문이었던 겁니다. 엄마와 시어머니가 식사하기로 한 날 만나기로 한 장소가 조금 의아했지만 엄마는 근처에 식당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10분쯤 기다리니 시어머니가 장소에 나왔어요. 그 장소는 바로 은행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사 전에 은행 일을 잠깐 봐야 한다며 얼마 걸리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는 은행 안으로 무작정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엄마는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이미 만나서 어쩔 도리가 없으니 뒤따르게 되었대요. 시어머니는 대뜸 한 직원에게 다가가 통장을 내밀고는 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고 직원은 시어머니를 VIP실로 안내했대요. 시어머니는 엄마를 끌고 그 은행의 VIP실까지 데리고 간 것입니다. 직원은 잠시만 기다려달라며 나갔고 시어머니는 직원을 기다리며 엄마에게 비아냥대며 말했대요. 사돈, 오늘 큰 경험하시네요. 제 덕에 이 VIP실 처음 보시죠? 이래서 돈이 있어야 대우를 받는 거라니까요. 사돈은 언제쯤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거래하시려나? 그런데 시모의 말이 끝나는 순간 VIP실 문이 열렸고 엄청난 반전이 펼쳐졌습니다. 은행에서 가장 높은 직원인 지점장이 VIP실로 들어오더니 뒤에 직원들까지 우르르 달려와서 엄마를 향해 90도로 인사를 올렸고 지점장은 엄마를 향해 말했대요. 아유, 오랜만에 오셨네요, 여사님. 금고 열어두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사돈, 금고라니요? 지금 저 말 사돈한테 한 건 맞아요? 금고 열어두었습니다. 제가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여사님, 이쪽으로 오시죠. 이봐요. 이 은행 지점장이라는 사람이 VIP가 누군지도 못 알아봐요. 누가 봐도 나잖아요, 나. 그런데 도대체 누구한테 무슨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고객님 역시 우리 은행의 VIP 고객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말 중요한 분께서 자리하셨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VIP 고객님께는 우리 직원이 잘 안내해 드릴 겁니다. 엄마에게 향한 시모의 질문에 대답해 줄 새도 없이 지점장님은 불이 나게 뛰어와서 엄마를 챙기기 바빴대요. 시모는 그런 지점장의 행동을 도통 이해할 수 없었고 화까지 내며 VIP 고객도 못 알아본다며 언성을 높였죠. 그런데 지점장은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에 굴하지 않고 더 중요한 분이라며 엄마를 챙기기 급급했대요. 시모는 이 은행 직원들은 하나같이 일 처리를 못한다며 큰 소리를 내면서도 의문이 풀리지 않아 답답했는지 지점장이 안내하는 곳으로 향했대요. 시어머니는 엄마가 도대체 뭐라고 중요하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자신을 챙기겠다는 직원도 뒤로 한 채
지점장과 엄마의 뒤를 따랐고 시어머니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놓이자 지점장에게 사람을 잘못 봤다며 코웃음을 치며 소리를 쳤대요. 하지만 곧 지점장의 말을 듣고는 놀라 까무러쳤습니다. 도대체 이게 다 뭐야? 지점장이 사람을 잘못 봤네. 이게 사돈 금고라고? 하, 은행에서 이런 실수를 해도 되는 건가? 이래서야 돈 맡길 수 있겠어요? 금고 주인도 못 알아보고 이렇게 아무 금고나 다 열어서 보여주고 말이야. 우리 사돈 놀리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사돈. 뭐 금고 주인이 사돈과 닮았나 보네요. 저희는 철저히 관리합니다. 이 금고는 지금 여기 계시는 이옥진 여사님의 금고가 맞고 우리 은행에서만 거래 오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이 볼품없는 사람이 금고 주인이라는 게 말도 안 됐지. 이 은행 금고를 개나 소나 다 사용하나 보죠? 나도 금고 대여 신청하게 해줘요, 그럼. 저 고객님, 아무나 금고 대여를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은행은 VIP 중에서도 슈퍼 리치 고객님들만 대여가 가능하시니까요. 그럼 지금 사돈이 그 슈퍼 리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부정하는 이유는 열어둔 금고 속 때문이었어요. 금고 속에는 땅 문서들과 골드바라고 칭하는 금괴까지 몇 개나 들어있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겠죠. 시어머니는 그것들이 엄마의 것일 리가 없다며 지점장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고성까지 쳤대요. 하지만 지점장은 그런 시모에게 아니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냐면서 이렇게 행패를 부릴 거라면 당장 금고실에서 나가달라고 했대요. 시어머니는 지점장의 말에 더는 언성을 높이지 않았죠. 대신 금고 안에 들어있는 땅 문서들을 몽땅 끄집어내서는 계약자 이름까지 확인했대요. 그리고 그 문서에 엄마의 이름이 떡하니 적힌 것을 확인한 뒤에 망연자실한 채로 바닥에 주저앉았고요. 그리고는 시어머니는 엄마에게 저렇게 재산이 많은데 왜 이렇게 평범한 차림을 해서 사람 오해를 하게 만드냐며 역정을 했대요. 그러면서 부축해 주려는 엄마의 손길을 거세게 뿌리쳤지만 결국 엄마의 부축을 받으며 그곳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사실 시어머니가 VIP로 있는 은행에서는 슈퍼 리치들에게만 금고를 대여해 주는데 저희 엄마가 그 금고 서비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새카맣게 모르는 시어머니는 자기가 자존심까지 굽혀가며 엄마와 제게 사과했던 게 너무 분했고 그것을 복수하려고 벌인 일이었어요. 자신과 엄마의 우위를 정확히 하고 싶었던 심산이었기도 했고요. 그렇게 구린 생각을 숨긴 채 시아버지 덕에 VIP가 된 은행에 엄마의 길을 죽이고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일부러 거짓으로 거래할 것이 있다는 말까지 하며 은행으로 향했던 거예요. 하지만 무능하고 능력 없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시어머니의 생각과는 달리 엄마는 남부럽지 않을 만큼 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엄마는 어렸을 적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어려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로 인해 패션 디자이너라는 꿈까지 밀어가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했죠. 엄마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는데 그 당시 조부모님께서 엄마와 외삼촌 둘 다 가르칠 여력이 되지 않아 엄마에게 모질게 상처까지 줘가면서 뜯어 말려 꿈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자기 힘으로 뭐든 해내겠다는 마음으로 살았고 정말 엄마의 노력만으로 공부까지 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엄마는 그때의 그 추억을 고통이라고 표현할 만큼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가난을 되물림하고 싶지 않다는 집념 하나로 지금껏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이었어요. 엄마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자에 대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거기다 엄마가 아빠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제 조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많지는 않았지만 남겨주신 보험금으로 엄마는 그간 배운 투자를 통해 재산을 불렸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낸 지가 벌써 몇십 년이니 금고 속에 든 엄마의 재산 역시 시어머니는 상상도 못할 정도였던 겁니다. 엄마의 재력에 비하면 푼돈으로 VIP가 된 시어머니는 엄마 앞에서 자신의 경제력을 자랑하려다 큰 코 다치게 된 거죠. 결국 시어머니가 사죄의 의미로 사기로 했던 식사 자리에서 엄마는 거하게 얻어먹은 격이었어요. 금고까지 다 보여준 마당에 자기가 어떻게 사돈에게 대접을 받겠냐며 엄마가 한사코 거절하셨대요. 시어머니는 엄마의 기를 죽이려다 자신의 기만 된통 죽고 어깨도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끝이 났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더는 저희 집을 무능하다, 궁상맞다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를 더는 무시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저와 엄마를 따로 불러내 그간의 자신의 오만했던 언행들을 용서해달라며 싹싹 빌었어요. 엄마는 그날도 그렇게까지 사과할 필요 없다며 괜찮다고 어찌나 시어머니의 행동을 말렸는지 모릅니다. 그간 안갚음이 많이 쌓였던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정말 살면서 그렇게까지 제 부모와 저를 무시한 사람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쥐뿔도 없는 자신이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도 창피하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진심으로 우리에게 미안해하고 있고 그간의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말없이 시어머니를 다독여 주었네요. 그 사과를 받은 후로 시어머니와 저희 모녀의 관계는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생전 친정집안 칭찬이라곤 해본 적 없던 시어머니가 제게 엄마가 하는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 줄 몰랐다며 칭찬까지 하시더라니까요. 그리고 한동안은 엄마의 공장에 일손이 부족해 시어머니가 나서서 공장 일까지 도와주셨고요. 물론 그렇게 좋아지기 전 한동안 엄마의 금고를 보고 난 뒤에 심하게 시비를 걸어온 적도 있었어요. 엄마의 재력을 알아버려서 결혼 후 한 번을 저희 부부에게 금전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냐고 무능한 부모가 아닌 무심한 부모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시댁이 아닌 자꾸 친정 도움을 받으라며 뻔뻔하게 말하는 시모가 되어버렸던 적도 있었죠. 시어머니는 자기들은 저희 친정만큼 능력이 되지 않으니 돈 많은 친정엄마에게 손 좀 벌려보라고요. 지켜보던 엄마는 더는 안 되겠다 싶어 그 문제로도 한번 시모를 찾아갔어요. 시모에게 우리 부부에게 제발 뜬구름 잡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죠. 시어머니는 그런 엄마를 보고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며 되려 나무랐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뭐든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배워야 진정한 자신의 것이 되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러면서 절대 저희를 의미 없이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다신 저희 부부에게 도움을 받으라는 강요는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엄마에게 그렇게 재산을 모아두고 죽어서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쥐고 있으려고 그러느냐고 물었다더군요. 엄마는 그런 시모에게 나중에 다 늙도록 나이 먹고 나서 가진 것이 없어서 자식에게 손 벌려야 하는 부모는 되고 싶지 않다며 짐이 되지 않는 부모가 되려면 하루라도 더 건강할 때 열심히 모아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는 엄마에게 더는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되려 엄마의 그 말이 인상 깊었다며 그게 부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정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자존심 강한 시어머니가 자기가 늘 무시했던 사람이 자신보다 대단한 것을 알게 되니 충격이라며 엄마에게 꿀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시아버지가 준 그 땅 판 돈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한 것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평생을 버리지 못했던 무료까지 딱 끊었고 자신이 사놓고 쓰지 않은 것들을 파는 법으로 돈도 결혼 후 처음으로 벌어보게 된 거예요. 그 후로는 돈 버는 재미까지 알아버렸는지 시아버지가 준 돈으로 창업을 하겠다며 배움을 쫓아 동분서주하며 엄마까지도 들들 볶더라고요. 물론 좋은 쪽으로요. 그 덕에 지금 저희 부부는 더는 시어머니의 갖은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은근히 앙숙이었던 시댁과 친정의 사이도 꽤 돈독해졌고요. 예전에는 시어머니의 무력을 채우기 위해 시어머니의 선물 하나를 살래도 백화점 몇 군데를 돌아다니며 골라야 했고, 또 백화점에 같이 가면 큰 돈이 우습게 깨져서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많이 없어졌어요. 물론 아직은 꾸미는 것을 너무도 좋아하시지만, 그렇다고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막 사려고 하지는 않으시니 참 다행이죠. 시어머니에게 쓰던 돈이 줄으니 저희 부부에게도 경제적 여유가 훨씬 더 많이 생겼어요. 대인 관계에서는 배울 수 있는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해 저희 역시 배우게 되었네요. 비록 저희 부모님을 하대하고 무시하는 것에서 시작되어 감정도 많이 상했던 날도 많았지만 저희 부모님 덕에 철부지 시어머니가 이제는 자랑스러운 시어머니가 되어가고 있으니 말이에요. 더는 저를 무시하는 시어머니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네요. 나중에 제게 제 소비 생활이 좋은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언젠가 저희 부부에게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능력도 없이 말로만 보태는 부모가 아닌 두 팔 걷고 나설 수 있는 그런 부모고 싶다고 말해주더군요. 아직 저희는 신혼집에 여전히 살고 있고 아이도 한 명 생겼습니다. 예전이었다면 절대 그 집은 안 된다며 난리쳤을 시모지만 지금은 미니멀리즘으로 간소하게 아끼며 살라고 충원도 해주시네요. 너무 좋아요. 부디 시어머니도 자신과 맞는 일을 찾아 새로운 삶을 살아보기를 바라봅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